바람 한 점 없는 답답한 공기가 아침부터 사무실을 감돌았다. 대한민국 최고 기업 중 하나로 꼽히는 진숭그룹 본사. 그 중에서도 핵심 부서로 불리는 전략기획실은 이른 시간부터 분주했다. 키보드 소리, 서류 넘어가는 소리, 강한이 들리는 낮은 목소리에 업무 통화까지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대한 기계의 부품처럼 보였다. 오늘 이 완벽하게 돌아가는 기계에 새로운 부품 하나가 조용히 합류했다. 이서연. 그녀는 한 달 전 경력직으로 진숭그룹에 입사하여 교육기간을 마친 후 오늘 전략기획실로 첫 출근을 한 참이었다. 30 초반의 나이, 단정하게 묶은 머리, 화려하지 않지만 깔끔한 정장 차림. 그녀의 외모에서는 특별히 눈에 띄는 구석은 없었다. 오히려 너무 평범해서 눈에 잘 띄지 않는 편에 가까웠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차분하면서도 깊은 눈빛 다부지게 닫힌 인매에서 조용한 강단이 느껴졌다. 이쪽으로 오시죠, 이서연 씨. 제 이름은 김민지입니다. 앞으로 서연 씨 업무 지원을 맡게 될 거예요. 친절한 미소와 함께 다가온 김민지 주임의 안내에 따라 서연은 자신의 자리로 향했다. 창가와는 거리가 먼 사무실 안쪽 구석진 자리였다. 뭐 괜찮았다. 자리가 어디든 자신의 능력을 펼쳐 보이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서연은 생각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다. 진숭그룹, 그것도 전략기획실에 들어오기까지 그녀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가. 남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배경을 숨기고 오직 자신의 힘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열망이 그녀를 여기까지 이끌었다. 팀장님께는 아까 인사드렸죠. 박지훈 팀장님이십니다. 지금은 잠깐 자리에 안 계시네요. 민지 씨가 말하는 박지훈 팀장. 서연은 아침에 부서 전체에 인사를 돌 때 짧게 마주쳤던 그를 떠올렸다. 날카로운 눈매에 딱딱한 표정 자신을 위아래로 훑어보던 시선이 썩 유쾌하지는 않았다. 진숭그룹 내에서도 실력은 있지만 성격이 까다롭고 아랫사람들을 함부로 대한다는 소문이 파다한 인물이었다. 서연은 앞으로의 회사 생활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을 했어 지우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침에 뵈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민지 씨. 저야말로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민지 씨가 자리로 돌아가고 서연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모두들 자신의 모니터에 코를 박고 있거나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 더미와 씨름하고 있었다. 긴장감이 감도는 공기 속에서 서연은 작게 심호흡을 하며 컴퓨터 전원을 켰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녀는 이겨낼 자신이 있었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을까? 서연이 회사 내부 시스템에 겨우 적응하며 업무 매뉴얼을 읽어 내려가고 있을 때였다. 등 뒤에서 낮고 권위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서연 씨, 박지훈 팀장이었다. 서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네, 팀장님. 아까는 바빠서 제대로 보지도 못했네. 이쪽으로 와서 잠깐 보지. 박 팀장은 자신의 사무실 쪽으로 턱짓하며 말했다. 서연은 긴장감을 감추며 그를 따라 그의 사무실로 들어섰다. 넓지는 않았지만 한쪽 벽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바깥 풍경이 시원하게 내다보이는 딱 팀장급에게 어울리는 공간이었다. 박 팀장은 자신의 고급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는 서연을 날카롭게 응시했다. 경력직이라고 들었는데 이전 회사에서는 무슨 일 했지? 내 중견기업 기획팀에서 5년 정도 근무하며 신사업 기획 및 시장 분석 업무를 주로 담당했습니다. 흠 중견기업이라. 우리 진숭하고는 스케일이 좀 다를 텐데. 잘 적응할 수 있겠어. 명백한 무시와 얕잡아보는 말투였다. 서연은 순간적으로 불쾌감이 치밀었지만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최선을 다해 빨리 적응하고 업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만으로 다 되면 세상에 안 될 일이 없겠지. 아무튼
이서연 씨한테는 당분간 중요한 일보다는 좀 가벼운 일부터 맡길 생각이야. 우리 부서 분위기도 익히고 기본적인 업무 흐름도 파악해야 하니까 박 팀장은 책상 위에 놓여있던 서류 한 뭉치를 서연에게 툭 던지듯 건넸다. 이거 지난 분기 우리 부서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들 관련 자료들이야. 오늘 중으로 이 자료들 전부 복사하고 스캔해서 부서 공용 폴더에 카테고리별로 정리해서 올려놔. 그리고 여기 있는 이면지들은 전부 파쇄하고. 서연은 어이가 없었다. 복사 스캔 문서 정리 파쇄. 이건 경력직 사원에게 시킬 일이 아니었다. 명백히 신입이나 인턴에게나 시킬 법한 잡무였다. 이것이 그가 말한 가벼운 일인가?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지금은 반박하거나 불만을 표출할 때가 아니었다. 첫날부터 팀장의 눈밖에 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처사였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서연은 최대한 감정을 배제한 목소리로 대답하고 서류 뭉치를 받아들었다. 박 팀장은 만족스러운 듯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손짓했다. 나가보라는 뜻이었다. 서연은 그의 사무실을 나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손에 들린 서류 뭉치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주변 동료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여전히 자신의 업무에 몰두하고 있었다. 어쩌면 이런 일이 이 부서에서는 흔한 일인지도 몰랐다. 아니면 자신만이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일 수도. 괜찮아 이서연. 이건 시작일 뿐이야. 이런 걸로 흔들리지 마.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복사실로 향했다. 산더미 같은 서류를 복사하고 스캔하고 분류하는 작업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 점심시간도 반납한 채 일했지만 퇴근 시간이 다 되어서야 겨우 마무리할 수 있었다. 손목은 시큰거렸고 눈은 뻑뻑했다. 아직 퇴근 안 했어요, 서연 씨. 어느새 다가온 민지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네, 팀장님이 시키신 일이 좀 있어서요.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어휴, 첫날부터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팀장님이 좀... 그렇죠. 민지 씨는 말끝을 흐리며 박 팀장의 눈치를 살폈다. 서연은 그저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모든 정리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오니 사무실에는 이미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하고 없었다. 창밖은 이미 어둠이 내려앉아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가방을 챙겼다. 첫날부터 지독한 신고식을 치른 기분이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사를 나서는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내 사랑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남편 강태준이었다. 진숭그룹의 젊은 총수. 대한민국 재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 중 하나. 그리고 세상 누구도 심지어 오늘 그녀에게 온갖 잡무를 시킨 박지훈 팀장조차도 상상하지 못할 이서연의 비밀스러운 남편. 여보세요. 이제 퇴근하는 거야. 늦었네. 무슨 일 있었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다정한 목소리에 서연은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오늘 회사에서 겪었던 불쾌한 일들을 그에게 털어놓고 싶지 않았다. 그가 알게 되면 분명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당장 내일이라도 박 팀장은 회사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 서연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았다. 자신의 힘으로 인정받고 싶었고 이런 사소한 괴롭힘 정도는 스스로 해결하고 싶었다. 아니에요. 첫날이라 정리할 것도 많고 시스템 익히느라 좀 늦었어요. 별일 없었어요. 그래, 너무 무리하지 말고. 저녁은 먹었고, 아니요, 이제 먹으려고요. 당신은요, 나도 방금 회의 끝나고 나왔어. 같이 저녁 먹을까 내가 데리러 갈게. 정말요, 좋아요. 서연의 목소리에 생기가 돌았다. 태준의 제안은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달콤했다. 금방 갈 테니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네, 알겠어요. 이따 봐요, 여보. 전화를 끊은 서연은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그래, 괜찮다. 그녀에게는 세상 그 누구보다 든든한 지원군이 있지 않은가. 비록 지금은 그 사실을 숨기고 있지만 언젠가는 당당하게 그의 곁에 설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회사에서의 어려움은 그녀 스스로 헤쳐나가리라. 얼마 지나지 않아 익숙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진숭그룹 본사 정문 앞에 부드럽게 멈춰섰다. 운전석에서 내린 태주는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서연에게 다가가 자연스럽게 그녀의 가방을 받아들었다. 고생했어 오늘. 당신도요. 많이 피곤해 보여요. 서연은 그의 넥타이를 살짝 바로잡아주며 걱정스럽게 말했다. 태주는 그런 서연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미소 지었다. 당신 얼굴 보니까 괜찮아졌어. 뭐 먹고 싶어? 따뜻한 국물이 있는 거면 다 좋아요. 그렇게 두 사람은 평범한 연인처럼 혹은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처럼 다정하게 채 올랐다. 진숭그룹의 거대한 빌딩이 그들의 뒤로 점점 멀어져 갔다. 서연은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하루가 되기를. 그리고 언젠가는 박지훈 팀장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날이 오기를. 한편 사무실에 남아 마지막까지 서류를 검토하던 박지훈 팀장은 책상 위에 놓인 서연의 간략한 인사기록 카드를 다시 한번 집어들었다. 이서연, 중경유업 출신이라. 그는 코웃음을 쳤다. 어디서 굴러들어온 돌인지 모르겠지만 감히 내 밑에서 편하게 일할 생각은 말아야지.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는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 부서 내에서 자신의 통제력을 확고히 하기 위해 새로운 희생양이 필요했다. 그리고 오늘 이서연이라는 아주 적절한 먹잇감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이었다. 그는 앞으로 서연을 어떻게 다룰지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이 작은 사무실 안에서 벌어질 힘겨루기를 그는 이미 즐기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어제보다 조금 더 긴장된 마음으로 출근했다. 아니나 다를까 그녀가 자리에 앉자마자 박 팀장의 호출이 있었다. 이서연 씨, 어제 내가 시킨 자료 정리 말이야. 네, 팀장님. 전부 완료해서 공용 폴더에 업로드해 두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볼까? 박 팀장은 자신의 컴퓨터로 공용 폴더에 접속하더니 마치 일부러 트집을 잡으려는 사람처럼 미간을 찌푸리며 화면을 응시했다. 이건 뭐야? 내가 카테고리별로 정리하라고 했을 텐데. 이건 그냥 시간 순서대로 나열한 거잖아. 그리고 파일명은 왜 이 모양이야? 일관성도 없고 가독성도 떨어지고. 이게 지금 제대로 일한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서연은 당황했다. 분명히 어제 자신이 밤늦게까지 남아 신중하게 분류하고 정리했던 내용이었다. 카테고리 분류도 명확하게 했고 파일명 규칙도 내부 지침에 따라 설정했다. 팀장님, 제가 어제 분명히 뭘 변명하려는 건가? 내가 보기엔 전혀 아닌데. 경력직이라더니 이런 기본적인 문서 정리조차 제대로 못해서야 앞으로 큰일을 어떻게 맡기겠어? 박 팀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주변의 동료들이 슬금슬금 눈치를 보며 서연과 박 팀장을 셔츠긴 너머로 훔쳐보았다. 서연의 얼굴이 화끈거렸다. 공개적인 망신이었다.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하고 수정하겠습니다. 결국 서연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지금 상황에서 억울함을 호소해봤자 불난집의 부채질하는 격이 될 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쯧쯧 시간 아깝게. 이게 뭐야? 오늘 오전 중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게끔 다시 정리해놔. 알겠나네, 알겠습니다. 박 팀장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획 돌아서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가 버렸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잡고 공용 폴더를 다시 열었다. 박 팀장이 지적한 부분들은 명백히 의도적인 트집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것이 바로 직장 내 권력의 무게였고 소위 말하는 찍힘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묵묵히 다시 파일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박 팀장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었지만 최대한 꼼꼼하게 그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도록 신경 써서 작업했다. 속에서는 분노와 억울함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그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일에만 집중했다. 두고 봐, 박지훈 팀장. 당신이 지금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것을 언젠가는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 서연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아직 자신의 발톱을 드러낼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금은 숨을 죽이고 때를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이 아주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다. 거대한 진숭그룹 안에서 그녀의 조용한 방역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 서연에게 어제 인사를 나눴던 김민지 주임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서연 씨, 아침에 팀장님 때문에 많이 놀라셨죠? 원래 저런 분이 아니었는데 요즘 좀 예민해지신 것 같아요. 민지 씨는 애써 박 팀장을 변호하려는 듯 했지만 그 말에는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였다. 서연은 그저 씁쓸하게 웃었다. 괜찮아요, 민지 씨.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겠죠. 아니에요. 서연 씨가 왜 부족해요? 팀장님이 너무 하시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무도 말을 못해서 그렇지. 민지 씨는 주변을 한번 휙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다. 서연은 그런 민지 씨의 모습에서 이 부서의 분위기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박지훈 팀장의 독단과 전횡 아래 모두가 숨죽이고 있는 형국이었다. 이런 곳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니, 살아남는 것뿐만 아니라 내 능력을 제대로 펼쳐 보일 수 있을까? 서연의 마음속에 회의감이 고개를 들었지만 그녀는 곧 고개를 저었다. 포기하기엔 너무 일렀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남편 강태준이라는 세상 누구도 모르는 비장의 카드가 있었다. 물론 그 카드를 지금 당장 꺼내 쓸 생각은 추호도 없었지만 그날 이후 박지훈 팀장의 괴롭힘은 더욱 노골적이고 집요해졌다. 마치 작정이라도 한 듯 그는 이서연이라는 개인을 향한 보이지 않는 압박의 강도를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높여갔다. 단순한 트집 잡기를 넘어 이제는 그녀를 부서 내에서 철저히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해 보였다. 예를 들어 중요한 팀 회의가 있을 때면 박 팀장은 의도적으로 서연에게 회의 시간을 잘못 알려주거나 혹은 회의 직전에 다른 급한 잡무를 던져주어 참석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회의에 참석하더라도 발언할 기회를 주지 않았고 혹여 서연이 의견을 내놓기라도 하면 가볍게 무시하거나 비꼬는 투로 면박을 주기 일쑤였다. 이서연 씨는 아직 우리 부서 시스템을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이번 건은 다른 사람들 의견을 좀 더 들어보는 게 좋겠어. 아, 그건 너무 교과서적인 생각이네. 실무에서는 그렇게 안 통해. 이런 식의 발언이 반복되자 서연은 점차 회의 석상에서 입을 셔츠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녀의 아이디어가 아무리 훌륭해도 박 팀장의 벽에 막혀 빛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무력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다. 박 팀장은 교묘하게 서연과 다른 팀원들 사이에 벽을 만들었다. 점심시간이나 회식 자리에서 은근슬쩍 서연을 배제시키거나 그녀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을 흘렸다. 이서연 씨는 성격이 좀 까다로워서 같이 일하기 힘들다더라. 경력직이라더니 실력도 별로고 눈치만 본다더라. 와 같은 악의적인 이야기들이었다. 처음에는 서연에게 동정적인 시선을 보내던 몇몇 동료들도 박 팀장의 서슬 퍼런 눈치를 보며 점차 그녀를 멀리하기 시작했다. 아무도 공개적으로 그의 심기를 거스르고 싶어 하지 않았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사소한 실수에 대한 과도한 책임 추궁이었다. 한 번은 다른 팀원이 작성한 보고서의 수치 오류를 서연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취합하여 제출한 적이 있었다. 물론 최종 검토 책임은 팀장인 박지훈에게 있었지만
그는 모든 책임을 서연에게 돌리며 전체 팀원들 앞에서 호되게 질책했다. 이서연 씨, 당신 눈은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 건가? 이런 기본적인 숫자도 확인 못해서 회사를 망신시킬 셈이야. 당신 때문에 우리 팀 전체가 얼마나 큰 손해를 볼 뻔했는지 알아. 서연은 억울했지만 변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그저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더 꼼꼼히 확인하겠습니다. 라는 말만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일이 있은 후 서연은 사소한 문서 하나를 처리할 때도 몇 번이고 반복해서 확인해야 했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밤에는 악몽을 꾸기 일쑤였고 식욕도 눈에 띄게 줄었다. 이따금 김민지 주임이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녀에게 다가와 작은 위로를 건네기도 했다. 서연 씨,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요. 팀장님, 요즘 신경이 날카로우셔서 그래요. 원래 저 정도는 아니었는데. 괜찮아요, 민지 씨.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 서연은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마음은 청은망은 무거웠다. 민지 씨의 말은 진심이었지만 그 이상의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그녀도 잘 알고 있었다. 이 거대한 조직 속에서 박지훈 팀장의 권력은 생각보다 견고했고 그에게 맞서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다름없었다. 점점 더 깊은 고립감과 압박감 속에서도 서연은 무너지지 않으려 애썼다. 오히려 이런 부당한 대우가 그녀 내면에 숨겨진 오기를 자극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어. 반드시 내 힘으로 이 상황을 극복하고 말겠어. 그녀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업무 관련 서적을 탐독하고 과거 프로젝트 자료들을 샅샅이 검토하며 자신의 실력을 키우는데 매진했다. 언젠가 박 팀장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기 위해서였다. 그러던 중 서연은 박 팀장의 업무 처리 방식에서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특히 그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몇몇 대형 프로젝트의 비용 처리 내역이나 특정 하청업체와의 계약 과정이 석연치 않았다. 관련 자료들은 이상하리만큼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었고 몇몇 중요한 문서들은 아예 누락되어 있기도 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상 실수이거나 관리 부실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비슷한 패턴의 문제점들이 반복적으로 발견되자 서연의 머릿속에 불길한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혹시 박 팀장이 회사 자금에 손을 대고 있는 건 아닐까? 너무나 엄청난 생각이었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박 팀장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었다. 서연은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섣불리 입을 열었다가는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도 있었다. 그녀는 더욱더 조심스럽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박 팀장의 비리 의혹과 관련된 자료들을 하나씩 수집하기 시작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먹잇감을 노리는 안표범처럼 그녀는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면 서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와 다름없이 태준을 대했다. 하지만 예리한 태준은 아내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늘과 깊어진 피로감을 놓치지 않았다. 서연아, 요즘 회사에서 무슨 힘든 일 있어? 안색이 별로 안 좋아 보여. 저녁 식탁에서 태준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서연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여보. 그냥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느라 조금 피곤해서 그래요. 당신도 회사 일로 바쁠 텐데 나까지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요. 정말 괜찮은 거 맞아. 나한테는 뭐든 솔직하게 말해도 돼. 당신 힘든 거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거 싫어. 태준의 따뜻한 눈빛과 진심 어린 걱정에 서연은 울컥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모든 것을 털어놓고 그의 품에 안겨 위로받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었다. 자신의 힘으로 이 싸움을 끝내고 싶었다. 그리고 만약 박 팀장의 비리가 사실이라면 그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괴롭힘을 넘어 진숭그룹 전체의 명예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 될 수도 있었다.
남편이자 그룹의 총수인 태준에게 섣불리 알려 그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싶지도 않았다. 정말 괜찮아요. 곧 익숙해지면 나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요. 서연은 그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태준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아내에 대한 걱정과 의구심이 남아있었다. 그는 서연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그녀가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기로 마음먹었다. 다만 그는 비서실을 통해 조용히 전략기획실 내부 상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지시했다. 아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 다음날 박 팀장은 또다시 서연을 호출했다. 이번에는 지난 분기 마케팅 캠페인 결과 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이미 다른 팀원이 1차 검토를 마친 자료였지만 그는 굳이 서연에게 다시 한번 검토하라고 시킨 것이었다. 명백한 시간 낭비이자 불필요한 업무였다. 이서연 씨, 이 보고서 오늘 퇴근 전까지 문제점 전부 수정하고 개선 방안까지 포함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해. 특히 지난번 같은 어처구니 없는 실수 반복하지 않도록 신경 쓰고 박 팀장은 턱짓으로 책상 위 두꺼운 보고서 파일을 가리키며 명령했다. 서연은 말없이 파일을 집어들었다. 그의 의도가 뻔히 보였지만 저항할수록 상황만 악화될 뿐이었다. 그녀는 자리로 돌아와 묵묵히 보고서를 펼쳤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꼼꼼히 읽어내려가며 수정할 부분을 체크했다. 그러던 중 그녀는 보고서 말미에 첨부된 예산 집행 내역에서 또다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특정 광고 대행사에 지급된 비용이 다른 유사 캠페인에 비해 현저히 높게 책정되어 있었고 그 대행사는 공교롭게도 박 팀장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인물이 운영하는 곳이었다.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이것도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주변을 한번 휙 둘러보았다. 아무도 그녀를 주목하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재빨리 해당 부분을 복사하고 관련 증빙 자료들을 자신의 개인 저장 공간에 비밀리에 저장했다. 박 팀장의 비리를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의심스러운 정황들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퇴근 시간이 다 되어서야 서연은 겨우 보고서 수정 작업을 마칠 수 있었다. 그녀는 박 팀장의 사무실로 가서 보고서를 제출했다. 박 팀장은 건성으로 보고서를 한번 훑어보더니 별다른 말 없이 고갯짓으로 나가보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의 지시에 얼마나 순응하는지, 얼마나 길들여지고 있는지를 시험하고 있는 듯했다. 사무실을 나서는 서연의 등 뒤로 박 팀장의 나지막한 혼잣말이 들려왔다. 아직 쓸만은 하군. 그것은 결코 칭찬이 아니었다. 오히려 먹잇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만족감에 가까운 어투였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언젠가는 저 오만한 미소를 산산조각 내주리라. 어둠이 짙게 깔린 밤 서연은 자신의 방에서 낮에 복사해둔 자료들을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었다. 보면 볼수록 박지훈 팀장의 업무 처리 방식에는 허점과 의혹투성이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진숭그룹은 엄청난 파장에 휩싸일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자신이 서게 될지도 몰랐다. 내가 과연 이 엄청난 비밀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양심을 걸고 그리고 진숭그룹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그냥 덮어둘 수 없었다. 창밖에서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며 불고 있었다. 마치 앞으로 그녀가 헤쳐나가야 할 험난한 여정을 예고하는 듯했다. 하지만 서연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결연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믿고 있었다. 그리고 그 새벽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열리라 다짐했다. 그녀의 손에는 이제 박지훈 팀장의 운명을
뒤흔들 수 있는 작은 실마리들이 조금씩 모이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방역의 때를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로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터였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자마자 전략기획실 전체에 전에 없던 긴장감이 감돌았다. 진숭그룹의 하반기 명운이 걸린 초대형 프로젝트 넵튠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이었다. 프로젝트 넵튠은 진숭그룹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시장 진출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초기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는 매우 중요한 임무였다. 성공 여부에 따라 회사의 미래가 좌우될 수도 있는 중차대한 프로젝트였기에 그룹 회장 이하 모든 경영진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 당연히 전략기획실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고 박지훈 팀장은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았다. 그는 마치 개선 장군이라도 된 듯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팀원들을 소집했다. 다들 알다시피 오늘부터 우리 부서는 프로젝트 넵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은 우리 부서의 위상뿐만 아니라 각자의 커리어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니 모두들 정신 바짝 차리고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박 팀장의 일장 연설이 끝나고 각 팀원에게 구체적인 업무가 할당되기 시작했다. 핵심적인 시장 분석 경쟁사, 동향 파악 사업 전략 수립 등 주요 업무들은 대부분 박 팀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고참급 직원들에게 돌아갔다. 이서연은 자신의 이름이 언제 불릴까 초조하게 기다렸지만 박 팀장은 마치 그녀를 잊어버린 사람처럼 다른 팀원들의 이름만 호명했다. 모든 업무 분장이 거의 끝나갈 무렵 박 팀장은 그제야 생각났다는 듯 서연을 쳐다보았다. 그의 입에는 여전히 그 특유의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아, 이서연 씨. 깜빡할 뻔했네. 서연 씨한테는 좀 특별한 임무를 맡겨야겠어. 특별한 임무라는 말에 서연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다. 네, 팀장님. 어떤 일이든 맡겨만 주십시오. 좋아, 그 자세 마음에 드네. 이서연 씨는 이번 프로젝트 넵튠과 관련해서 과거 우리 진숭그룹이 진행했던 모든 신사업 프로젝트들의 데이터를 전부 취합하고 분석해서 성공 및 실패 요인을 정리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특히 각 프로젝트별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문제점들을 중점적으로 파악해야 할 거야. 기간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과거 수십 년간 진숭그룹이 진행했던 모든 신사업 프로젝트 자료라니. 그 양만 해도 어마어마할 것이고 단순 취합을 넘어 성공과 실패, 요인 분석 예산 집행의 효율성까지 검토하려면 최소 한 달은 좋게 걸릴 작업이었다. 그런데 그걸 단 5일 만에 그것도 혼자서 하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명백히 불가능한 요구였고 의도적인 괴롭힘이었다. 팀장님, 그 자료의 양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분석 작업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혹시 기한을 조금 더 주시거나 다른 팀원의 지원을 받을 수는 없을는지요? 서연은 최대한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한 어조로 물었다. 하지만 박 팀장은 기다렸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이서연 씨, 지금 나랑 협상하자는 건가 경력직이라더니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네. 이건 명령이야. 그리고 이 정도 일도 제대로 처리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 팀에서 살아남을 생각이지. 다른 사람들은 각자 맡은 일만으로도 정신없어. 알아서 해결하도록.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더 이상의 반론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주변의 동료들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서연을 쳐다보았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그녀를 변호해주지 않았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박지훈은 그녀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스스로 나가떨어지게 만들려는 속셈이 분명했다. 좋아, 해보자는 거지. 내가 이딴 걸로 무너질 것 같아. 서연의 눈빛에 도끼가 서렸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다. 지금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그녀는 진숭그룹의 방대한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과거 신사업 관련 자료들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예상대로 자료의 양은 상상을 초월했다. 수십 년간 축적된 보고서 회의록 예산안 결과 분석 자료들이 끝도 없이 쏟아져 나왔다. 그날부터 서연에게는 밤낮이 없었다. 새벽 일찍 출근해서 가장 늦게 퇴근했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와 자료와 씨름했다. 점심은 샌드위치로 대충 때우기 일쑤였고 커피와 에너지 드링크를 물처럼 마셔가며 졸음을 쫓았다. 그녀의 책상은 어느새 각종 보고서와 데이터 출력물로 산더미를 이루었다. 집에 돌아와서도 서연은 잠시도 쉴 틈이 없었다. 태준에게는 새 프로젝트 때문에 조금 바빠라고 둘러댔지만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퀭한 눈은 그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었다. 태준은 아내의 건강이 걱정되어 몇 번이고 만류했지만 서연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여보, 이러다 정말 쓰러지겠어. 내가 회사에 얘기해서 업무 조정을 좀...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번 일은 제가 꼭 제 힘으로 해내고 싶어요. 저를 믿어주세요. 서연의 단호한 모습에 태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아내의 강인함과 독립심을 존중했지만 동시에 그녀가 홀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 그는 서연 몰래 비서실을 통해 프로젝트 넵튠의 진행 상황과 특히 이서연에게 할당된 업무에 대해 상세히 보고받기 시작했다. 만약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그가 직접 나설 준비를 해야 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마감일인 금요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서연은 거의 탈진 상태였지만 초인적인 집중력과 의지력으로 방대한 자료들을 분석하고 정리해 나갔다. 그녀는 단순한 자료 취합을 넘어 각 프로젝트의 성공과 실패 요인을 날카롭게 분석하고 특히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파고들었다. 그러던 중 서연은 몇몇 특정 프로젝트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다. 박지훈 팀장이 과거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프로젝트들이었다. 해당 프로젝트들은 하나같이 특정 컨설팅 업체나 광고 대행사에 과도한 비용을 지출했고 그 업체들은 공교롭게도 박 팀장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인물들이 운영하는 곳이거나 심지어 실체가 불분명한 유령 회사로 의심되는 곳도 있었다. 이전에도 어렴풋이 의심했던 박 팀장의 비리가 점점 더 구체적인 증거로 뒷받침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한 프로젝트에서는 컨설팅 계약 금액이 터무니없이 부풀려져 있었고 결과 보고서는 형식만 갖춘 채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프로젝트는 내부적으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아 박 팀장의 주요 성과로 기록되어 있었다. 이건 단순한 관리 부실이나 업무상 실수가 아니야. 명백한 배임 행위거나 어쩌면 횡령일 수도 있어. 서연의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만약 이 모든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박지훈은 진숭그룹에서 영원히 퇴출당할 뿐만 아니라 법적인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였다. 그녀는 발견한 자료들을 즉시 복사하여 안전하게 보관했다. 이것은 박지훈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무기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다. 이 엄청난 비밀을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까? 만약 박 팀장이 이 사실을 눈치챈다면 어떤 보복을 당하게 될까 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녀는 여기서 멈출 수 없었다. 드디어 금요일 오후 서연은 밤샘 작업 끝에 완성한 보고서를 들고 박 팀장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에 절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팀장님 지시하신 보고서 완료했습니다. 박 팀장은 의외라는 표정으로 서연을 쳐다보았다. 그는 내심 서연이 기한을 맞추지 못하거나 엉터리 보고서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했던 모양이었다. 그는 서연이 건넨 두툼한 보고서를 받아들고 빠르게 훑어보기 시작했다.
그의 미간이 점점 좁아졌다. 보고서의 내용은 그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단순한 자료 정리를 넘어 각 프로젝트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통찰력이 담겨 있었다. 특히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은 너무나 정확해서 뜨끔할 정도였다. 물론 서연은 박 팀장의 비리 의혹과 관련된 직접적인 내용은 보고서에 담지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보고서 곳곳에 그가 스스로 의심할 만한 단서들을 교묘하게 숨겨두었다. 이 정도면 일단 내용은 알겠네. 수고했어. 박 팀장은 마지못해 칭찬인지 비아냥인지 모를 말을 내뱉었다. 그는 서연의 능력이 생각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에 적잖이 당황한 듯 보였다. 동시에 그녀가 자신의 치부를 건드렸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느끼는 듯했다. 나가보도록. 서연은 조용히 그의 사무실을 나왔다. 비록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지만 그녀는 박 팀장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가 던진 작은 돌멩이가 그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이다. 자리로 돌아온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일단 첫 번째 관문은 통과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박지훈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고 그는 분명 서연을 더욱더 경계하고 압박해 올 것이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진숭그룹의 거대한 빌딩 아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저들 중 누가 진실을 알고 있을까? 이 거대한 조직 속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이 부조리한 상황을 끝내고 싶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분명 더 밝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프로젝트 넵튠이라는 거대한 폭풍 속에서 그녀는 이제 막 생존을 위한 방역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서연이 제출한 방대한 보고서는 전략기획실 내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다. 박지훈 팀장은 보고서의 수준에 내심 놀랐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며 그녀의 공을 애써 깎아내리려 했다. 전체 회의에서 그는 서연의 보고서를 간략하게 언급하며 이서연 씨가 단기간에 방대한 자료를 정리하느라 애썼지만 아직 분석의 깊이나 실질적인 대안 제시 측면에서는 아쉬운 점이 많다는 식으로 평가절하했다. 그리고는 기다렸다는 듯 프로젝트 넵튠의 핵심 업무에서는 여전히 그녀를 배제한 채 또다시 중요도가 떨어지는 자잘한 업무들만 떠넘겼다. 마치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밟아 누르려는 이중적인 태도였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이전처럼 묵묵히 당하고만 있지 않았다. 박 팀장의 부당한 처사에 분노했지만 그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는 대신 내면의 투지를 더욱더 단단하게 다졌다. 그래, 당신이 나를 얕보고 무시할수록 나는 더욱더 강해질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위선과 비리를 내 손으로 직접 파헤쳐 주겠어. 그녀는 이제 수동적인 희생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방역의 주체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날부터 서연은 치밀하고 은밀하게 박지훈 팀장의 비리를 뒷받침할 증거들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의 부당한 업무 지시, 폭언 공개적인 모욕 등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모든 정황들을 날짜와 시간 구체적인 내용까지 상세하게 기록했다. 개인용 USB에는 암호를 설정하여 관련 파일들을 철저히 관리했고 회사 시스템에 접근할 때는 IP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공용 와이파이를 사용하거나 퇴근 후 개인 노트북으로 작업하는 등 극도의 보안을 유지했다. 특히 박 팀장이 과거에 진행했던 프로젝트들의 회계 자료와 계약서 내부 보고서들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이나 불공정한 계약 조건이 발견될 때마다 관련 문서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보관했다.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 하나씩 드러나는 증거들은 박지훈이라는 인물의 부패한 실체를 점점 더 명확하게 가리키고 있었다. 그것은 생각보다 더 추악하고 조직적인 범죄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러한 서연의 은밀한 움직임을 눈치챈 사람이 있었다. 바로 얼마 전 부서에 새로 배치된 신입사원 최민준이었다. 최민준은 어리숙하지만 성실하고 정의감이 강한 청년이었다. 그가 처음 부서에 왔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에게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서연은 바쁜 와중에도 그에게 업무 관련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가끔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 최민준은 그런 서연에게 남다른 고마움과 존경심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박 팀장이 유독 서연에게만 가혹하게 대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고 그녀가 밤늦게까지 홀로 남아 힘겹게 일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박 팀장이 서연에게 또다시 말도 안 되는 업무를 지시하며 고압적으로 대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퇴근하지 않고 남아있던 서연이 몰래 과거 프로젝트 자료들을 살피는 모습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며칠 동안 그녀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본 최민준은 서연이 무언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것이 박 팀장의 부당한 처사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는 고민 끝에 조심스럽게 서연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이서연 선배님, 혹시 제가 뭐 도와드릴 일이라도 없을까요? 서연은 깜짝 놀라 최민준을 쳐다보았다. 자신의 비밀스러운 행동을 들킨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하지만 최민준의 진심 어린 눈빛에서 저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걱정과 연민이 담겨 있었다. 민준 씨,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선배님, 제가 다 압니다. 팀장님이 선배님께 너무 심하게 대하시는 거요. 그리고 선배님이 지금 뭔가 팀장님과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습니다. 최민준은 용기를 내어 솔직하게 말했다.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이 젊은 신입사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작은 도움의 손길이라도 절실했다. 민준 씨, 이건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잘못하면 민준 씨까지 다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선배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선배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친절을 조금이라도 갚고 싶습니다. 제가 비록 능력은 부족하지만 자료 정리를 돕거나 망을 봐드리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최민준의 단호한 말에 서연은 마음이 움직였다.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지기에는 너무나 버거웠다. 그녀는 최민준에게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일부를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박 팀장의 직장 내 괴롭힘과 비리 의혹에 대한 이야기였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최민준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정말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팀장 자리에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증거들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진실을 밝혀야 하니까요. 그날 이후 최민준은 서연의 비밀스러운 조력자가 되었다. 그는 서연이 자료를 수집하는 동안 망을 봐주거나 필요한 정보를 몰래 빼내어 전달해주기도 했다. 그의 도움은 서연에게 큰 힘이 되었다. 무엇보다 자신을 믿고 지지해주는 동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외로운 싸움에 큰 위안을 주었다. 한편 박지훈 팀장은 자신의 예상과 달리 서연이 쉽게 꺾이지 않자 점점 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서연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듯 예의주시했고 사소한 트집을 잡아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하지만 서연은 이전보다 훨씬 더 침착하고 능숙하게 대처했다. 그녀의 변화를 감지한 박 팀장은 그녀가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지만 뚜렷한 물증을 잡을 수는 없었다. 프로젝트 넵튠은 계속해서 숨가쁘게 진행되었고 서연은 여전히 핵심 업무에서 배제된 채 변두리를 맴돌았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것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녀의 진짜 전쟁터는 어두운 밤, 아무도 없는 사무실의 컴퓨터 앞이었으니까. 집에 돌아온 서연은
남편 태준에게 회사에서의 어려움을 애써 감추려 했지만 비밀 조사를 진행하면서 받는 스트레스와 긴장감은 그녀의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태준은 아내의 변화를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잠꼬대를 하거나 식사 중에도 멍하니 다른 생각을 하는 일이 잦아졌다. 여보, 정말 아무 일 없는 거야. 당신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 나한테 말 못할 고민이라도 있는 거야. 태준은 진심으로 걱정하며 물었지만 서연은 여전히 괜찮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그녀는 태준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고 동시에 그가 이 일에 개입하여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태준은 이미 그녀가 무언가 위험한 일에 휘말려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비서실을 통해 박지훈 팀장에 대한 뒷조사를 더욱더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서연을 보호할 수 있는 비공식적인 조치를 강구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서연이 확보한 증거들은 점점 더 명확하게 박지훈의 검은 속셈을 드러냈다. 그것은 단순한 개인의 비리를 넘어 회사 내부에 깊숙이 뿌리내린 부패의 고리일 가능성마저 시사했다. 서연은 이 싸움이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이미 타오르기 시작한 불꽃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었다. 이제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터뜨릴 결정적인 한 방, 그리고 그 한 방을 날릴 최적의 타이밍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박지훈 팀장의 불안감은 증폭되었다. 이서연은 그의 예상과 달리 끈질기게 버텨냈고 오히려 그의 압박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는 듯 보였다. 그녀의 조용한 침묵과 가끔씩 번뜩이는 예리한 눈빛은 박지훈으로 하여금 그녀가 무언가를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혹은 무언가를 꾸미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의심을 떨쳐내지 못하게 만들었다. 프로젝트 넵튠의 중간 보고일이 다가오면서 그는 더 이상 이서연이라는 시한폭탄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그녀를 제거하여 후환을 없애야 했다. 박지훈은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프로젝트 넵튠의 중간 보고서는 그룹 회장 및 주요 임원들에게 직접 보고되는 매우 중요한 문서였다. 그는 이 보고서의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인 향후 5년간의 예상 투자 수익률 및 재무 건전성 분석 파트를 이서연에게 맡겼다. 겉으로는 그녀의 능력을 시험해보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속셈은 달랐다. 그는 서연에게 기초 자료를 전달하면서 의도적으로 몇몇 핵심 데이터가 누락되거나 왜곡된 수치가 포함된 파일을 넘겼다. 또한 그녀가 참고해야 할 과거 유사 프로젝트의 성공 사례라며 전혀 다른 조건의 프로젝트 자료를 은근슬쩍 끼워 넣어 잘못된 분석 결과를 도출하도록 유도했다. 이 모든 함정은 교묘하게 숨겨져 있어 서연이 단기간에 모든 오류를 찾아내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박지훈은 서연이 제출할 보고서가 심각한 오류를 포함하도록 만들어 그녀의 무능함과 태만함을 증명하고 이를 빌미로 그녀를 회사에서 내쫓을 작정이었다. 서연은 박 팀장으로부터 해당 업무를 지시받았을 때 그의 의도를 어느 정도 짐작했지만 섣불리 거부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밤낮 없이 보고서 작성에 매달렸다. 주어진 자료에 이상한 점들이 느껴졌지만 워낙 방대한 양이었고 시간은 촉박했기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검증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최선을 다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논리적인 근거를 찾아 보고서를 작성해 나갔다. 드디어 중간 보고회 당일 아침 박지훈은 전략기획실 팀원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이서연이 작성한 보고서 부분을 최종 점검하겠다며 파일을 열었다. 그는 마치 예정된 수순이라도 밟듯 보고서의 특정 부분을 지적하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이서연 씨, 이게 지금 제대로 된 분석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예상 투자 수익률이 터무니없이 부풀려져 있고 재무 건전성 분석은 기본적인 가정부터가 잘못됐잖아.
이런 엉터리 보고서를 가지고 회장님께 보고를 올릴 셈이었어. 그의 고함 소리에 사무실의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 집중되었다. 서연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자신이 분석한 근거를 설명하려 했다. 팀장님, 제가 받은 기초 자료와 과거 성공 사례로 제시해 주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만약 오류가 있다면, 지금 나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건가? 자료에 문제가 있었다면 사전에 보고하고 수정을 요청했어야지 이제 와서 변명하는 건가? 당신의 무능함과 태만함 때문에 우리 팀 전체, 아니 회사 전체가 얼마나 큰 위기에 처할 뻔했는지 알고나 있어. 박지훈은 서연에게 반박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몰아붙였다. 그는 미리 준비해둔 듯 서연의 보고서가 얼마나 심각한 오류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오류가 프로젝트 전체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과장되게 설명했다. 몇몇 그의 측근들은 맞장구를 치며 서연을 비난했고, 다른 팀원들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서연은 완벽하게 함정에 빠진 것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는 듯했고 손발이 차갑게 식어갔다. 이제 그녀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직장 생활 최악의 위기였다.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겠군. 이서연 씨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거야. 인사위원회에 정식으로 징계 요청을 하도록 하겠네. 박지훈은 차갑게 선언하며 서연에게서 등을 돌렸다. 그의 입계는 승리자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이제 이서연을 회사에서 합법적으로 제거할 명분이 생긴 것이다. 서연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자신의 자리에 주저앉았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동정 어린 시선 혹은 고소하다는 듯한 눈빛들이 그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한편 강태준은 비서실을 통해 프로젝트 넵튠 중간 보고와 관련된 심상치 않은 기류를 감지하고 있었다. 특히 이서연이 보고서의 핵심 부분을 맡았다는 사실과 박지훈 팀장이 그녀를 유독 압박하고 있다는 보고는 그의 신경을 날카롭게 만들었다. 그는 아내의 능력과 강인함을 믿었지만 박지훈이라는 인간의 교활함과 악에 또한 익히 알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의 비서실장에게서 긴급 보고가 들어왔다. 회장님, 방금 전략기획실에서 이서연 씨가 작성한 프로젝트 넵튠 중간 보고서에 심각한 오류가 발견되어 박지훈 팀장이 인사위원회에 정식 징계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이서연 씨에게 제공된 기초 데이터 일부에 문제가 있었던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박 팀장이 의도적으로 함정을 팠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 보고를 듣는 순간 강태준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다. 역시나 박지훈이 손을 쓴 것이었다. 아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얼마나 절망하고 있을지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그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좌시할 수 없었다. 당장 인사위원장과 법무팀장에게 연락해서 내일 오전 중으로 이서연 씨에 대한 징계 심의 절차를 진행하되 반드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모든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전달하게. 그리고 박지훈 팀장의 지난 5년간의 모든 업무 실적 및 프로젝트 관리 내역에 대한 특별 감사를 즉시 준비하도록 지시하게.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야. 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와 결연함은 비서실장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회장실을 나섰다. 진순그룹 총수의 분노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다.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대한 도시의 빌딩 숲 너머로 어둠이 서서히 내려앉고 있었다. 그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였지만 지금은 그녀 스스로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는지를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했다. 물론 그가 뒤에서 모든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지만 서연은 그날 저녁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다. 절망감과 분노 억울함이 뒤섞여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지금은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박지훈의 함정에 빠져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녀에게는 아직 그동안 모아온 방역의 카드들이 남아 있었다. 그래 박지훈, 당신이 나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였으니 나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 당신이 판 무덤에 당신을 직접 넣어주겠어.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자신의 개인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그 안에는 박지훈의 온갖 비리와 직장 내 괴롭힘의 증거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다. 이제 이 자료들을 세상에 공개할 때가 온 것이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모든 파일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일 있을지도 모를 인사위원회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어쩌면 이것이 그녀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다. 그리고 그녀는 이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조용히 울렸다. 최민준이었다. 선배님 괜찮으세요? 제가 다 들었어요. 팀장님이 정말 너무하세요, 민준 씨. 나 괜찮아요.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선배님 혹시 제가 도울 일이라도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비록 힘은 없지만 아니에요, 민준 씨. 마음만으로도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이 일은 이제 제가 직접 해결해야 해요. 서연은 그의 진심 어린 걱정에 잠시나마 위안을 받았지만 이 위험한 싸움에 그를 끌어들이고 싶지는 않았다. 그녀는 결연한 목소리로 민준을 안심시키고 전화를 끊었다. 밤은 깊어갔고 진승그룹의 빌딩은 어둠 속에 굳건히 서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폭풍이 휘몰아치기 시작하고 있었다. 한 여자의 처절한 방역,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진실이 곧 세상에 드러날 운명이었다. 내일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다. 다음 날 오전 진승그룹 본사 15층에 위치한 인사위원회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중앙의 긴 테이블에는 인사위원장, 법무팀장, 그리고 몇몇 주요 부서의 임원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한쪽에는 박지훈 팀장이 고소인 자격으로, 그리고 맞은편에는 이서연이 징계심의 대상자로서 자리했다. 박지훈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서연을 쏘아보았다. 그는 이미 모든 증거를 조작해 두었고 이서연이 어떤 변명을 하든 소용없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오늘로써 저 눈엣가시 같은 여자를 회사에서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는 생각에 짜릿한 쾌감마저 느꼈다. 반면 서연은 창백했지만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차분한 모습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두툼한 파일 하나가 들려 있었다. 어젯밤 그녀는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방역을 준비했다. 이제 남은 것은 진실의 심판뿐이었다. 인사위원장의 개회 선언과 함께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되었다. 먼저 박지훈 팀장이 이서연의 프로젝트 넵튠 중간 보고서 오류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그는 서연의 업무 태만과 능력 부족이 회사에 얼마나 큰 손실을 끼칠 뻔했는지, 그리고 그녀의 변명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를 과장된 몸짓과 격앙된 어조로 설명했다. 그의 영의는 너무나 실감나서 몇몇 인사위원들은 안타깝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이서연 씨는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과실을 범했습니다.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며 사규에 따라 엄중한 징계가 내려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지훈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치며 서연을 매섭게 노려보았다. 이제 서연의 차례였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먼저 프로젝트 넵튠 중간 보고서의 오류에 대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서연은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그리고는 자신이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박지훈 팀장으로부터 어떤 기초 자료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자료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발견했던 데이터의 불일치와 왜곡된 수치들을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제시했다.
박지훈이 예상했던 눈물 어린 호소나 당황한 변명과는 전혀 다른 침착하고 날카로운 반박이었다. 제가 받은 기초 자료에는 명백한 오류가 있었으며 이는 제 능력 부족이나 태만함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주어진 시간과 정보의 제약 속에서 최선을 다해 분석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박지훈은 서연의 예상치 못한 방역에 잠시 당황했지만 곧 평정심을 되찾고 비웃음을 날렸다. 그래서 지금 그 모든 책임을 내게 돌리겠다는 건가? 증거도 없이 그런 억지를 부리면 누가 믿어줄 것 같나? 바로 그때 서연은 기다렸다는 듯 손에 들고 있던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증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증거는 단순히 이번 보고서 오류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가 공개할 내용은 박지훈 팀장님의 또 다른 얼굴, 그리고 우리 회사 내부에 숨겨진 심각한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의 첫 페이지를 넘겼다. 그 안에는 지난 몇 달간 박지훈 팀장으로부터 당했던 모든 직장 내 괴롭힘의 기록이 날짜와 시간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함께 낱낱이 적혀 있었다. 공개적인 모욕 부당한 업무 지시, 고의적인 따돌림까지. 그녀의 담담한 목소리로 읽어 내려가는 기록들은 너무나 생생하고 충격적이어서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은 할 말을 잃고 말았다. 박지훈의 얼굴은 점차 굳어갔다. 이것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저 여자가 나를 음해하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박지훈이 다급하게 외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고 있었다. 서연은 멈추지 않고 다음 증거를 제시했다. 그것은 박지훈 팀장이 과거에 진행했던 여러 프로젝트들의 회계장부, 사본 의심스러운 계약서들, 그리고 정체불명의 유령 회사들과의 거래 내역이었다. 그녀는 특정 업체에 일감이 몰리고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액이 지급된 정황,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박 팀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의혹들을 조목조목 짚어냈다. 이 자료들은 박지훈 팀장님께서 수년간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서연의 마지막 말이 떨어지자 회의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지훈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러댔다. 거짓말이야. 전부 날조된 증거라고. 저 여자를 당장 끌어내. 인사위원들과 법무팀장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것이다.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강태준이었다. 진숭그룹의 총수이자 대한민국 재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 그의 등장에 모든 사람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고 회의실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박지훈은 예상치 못한 태준의 등장에 온몸이 굳어버렸다.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태준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인사위원장이 다급하게 다가가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태준은 손짓으로 그를 제지했다. 그의 시선은 줄곧 서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시선은 냉철한 CEO의 것이라기보다는 깊은 연민과 안타까움을 담고 있는 한 남자의 것이었다. 이서연 씨, 방금 하신 말씀이 모두 사실입니까? 박지훈 팀장에 대한 모든 의혹들이 전부 사실이란 말입니까? 태준의 질문에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그동안 홀로 싸워왔던 모든 서름과 고통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듯했다. 태준은 천천히 서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그리고는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그러나 특히 박지훈을 향해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께 제 아내 이서연을 정식으로 소개합니다. 아내라는 단어가 터져 나오는 순간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숨이 멎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박지훈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서연이 저 평범하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던 여자가 진숭그룹 강태준 회장의 아내라고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면서 다리가 후들거렸다.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이 그를 덮쳤다. 그리고 박지훈 팀장 당신이 내 아내에게 저지른 모든 만행과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조사하여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각오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박지훈은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다. 그의 오만하고 자신만만했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고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진 얼굴만이 남아있었다. 그의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다른 임원들 역시 경악과 혼란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진숭그룹 총수의 아내가 그동안 바로 자신들의 부서에서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는 혹은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사실에 대한 책임감과 두려움이 그들을 짓눌렀다. 강태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연의 손을 잡고 회의실을 나섰다. 문이 닫히자 회의실 안에는 극도의 긴장감과 침묵만이 남았다. 박지훈의 몰락은 이제 시간 문제였다. 그리고 진숭그룹에는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칠 것이 분명했다. 한때는 미약해 보였던 한 여인의 용기가 거대한 장벽을 무너뜨린 순간이었다. 모든 가면이 벗겨지고 추악한 진실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강태준 회장의 폭탄 선언과 함께 이서연의 정체가 밝혀진 그날 이후 진숭그룹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그룹 총수의 아내가 바로 자신들의 동료였으며 심지어 악랄한 직장 내 괴롭힘과 비리 사건의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은 모든 임직원에게 엄청난 충격과 함께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다. 가장 먼저 박지훈 팀장과 그의 핵심 측근 몇몇은 즉시 모든 업무에서 배제된 채 대기 발령 조치를 받았다. 강태준 회장의 직접 지시로 꾸려진 특별감사팀은 이서연이 제출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박지훈의 지난 수년간의 모든 행적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박지훈의 비리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드러났다. 특정 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허위 계약을 통한 공금 횡령 협력업체로부터의 금품 수수, 심지어 부하 직원들에 대한 상습적인 갑질과 인사 전횡까지. 그의 검은 커넥션은 생각보다 깊고 넓게 퍼져 있었으며 그 규모 또한 상상을 초월했다. 이서연은 특별감사팀에 자신이 수집한 모든 증거를 제출하고 조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에 힘입어 그동안 박지훈의 위세에 눌려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다른 피해자들이나 내부 고발자들도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최민준 역시 자신이 목격했던 부당한 상황들을 상세히 진술했고 김민지 주임을 비롯한 몇몇 동료들도 익명으로나마 박 팀장의 문제점에 대한 증언을 보탰다. 몇 주간의 강도 높은 조사가 마무리된 후 그 결과는 진숭그룹 전체에 큰 경종을 울렸다. 박지훈은 결국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회사에서 파면되었을 뿐만 아니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되었다. 그의 추악한 이중생활과 몰락은 한동안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고 진숭그룹의 이미지에도 적잖은 타격을 입혔다. 박지훈의 몰락과 함께 그에게 빌부터 온갖 부정을 함께 저질렀던 몇몇 임직원들 역시 중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그야말로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이서연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 진숭그룹 회장의 아내라는 그녀의 배경은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남편의 후광을 업고 손쉽게 고위직으로 승진하거나 편안한 보직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강태준 역시 그녀에게 회장 직속 특별 보좌역이나 그룹의 핵심 부서 임원 자리를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 모든 제안을 정중히 사양했다. 고맙지만 저는 제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제가 진정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자리에서 처음 진숭에 입사했을 때
가졌던 그 마음 그대로 일하고 싶어요. 그녀의 결연한 의지를 확인한 태주는 더 이상 권유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아내의 능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이서연은 그룹의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신사업을 발굴하는 핵심 부서인 미래 전략팀의 팀장으로 발령받았다. 그것은 결코 낙하산 인사가 아니었다. 그녀가 지난 프로젝트 넵튠에서 보여주었던 탁월한 분석력과 기획력, 그리고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용기와 정의감은 그녀가 충분히 그 자리에 걸맞은 인물임을 증명해주고도 남았다. 새로운 팀에서 서연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대우를 받았다. 동료들은 그녀를 단순한 회장 사모님이 아닌 능력 있고 존경받는 리더로 대했다. 특히 최민주는 그녀의 팀으로 자원하여 든든한 오른팔 역할을 했고 김민지 주임 역시 진심으로 그녀의 성공을 응원했다. 과거 그녀를 외면했던 몇몇 동료들은 부끄러움과 함께 존경심을 표하기도 했다. 사무실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밝아졌고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소통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진숭그룹 내부에서도 대대적인 자성과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강태준 회장은 그룹 전체의 윤리 경영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를 강화했으며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을 의무화했다. 또한 성과 위주의 딱딱한 조직 문화에서 벗어나 직원 개개인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보다 유연하고 인간적인 기업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진숭그룹은 한바탕 홍역을 치렀지만 그 아픔을 통해 더욱더 건강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몇 달 후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어느 주말 오후, 서연과 태주는 한적한 공원을 나란히 걷고 있었다. 모든 시름을 벗어던진 서연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가득했고 태주는 그런 아내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요즘 회사 생활은 어때? 미래 전략팀 일은 할만해. 네, 아주 좋아요. 팀원들도 다들 너무 좋고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어서 하루하루가 즐거워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서연은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배경을 숨길 필요도 없었고 부당한 권력에 굴복할 필요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당당하게 인정받으며 자신이 꿈꿔왔던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었다.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전 아마. 아니야, 서연아. 이건 모두 당신 스스로가 이뤄낸 거야. 당신의 용기와 지혜가 모든 것을 바꿔놓은 거지. 나는 그저 당신 곁을 지켰을 뿐이야. 태주는 서연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함께 수많은 역경을 헤쳐오면서 두 사람의 사랑과 신뢰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단단해져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단순한 부부를 넘어 인생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지지자였다. 앞으로는 우리에게 좋은 일만 가득할 거예요. 그렇죠, 물론이지. 이제 당신 얼굴에서 그늘을 보는 일은 없을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밝은 빛을 찾은 것처럼 그들의 미래는 희망과 행복으로 가득 차 보였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푸른 가을 하늘을 바라보았다.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뒤 더욱더 맑고 청명해진 하늘처럼 그녀의 마음도 한없이 가볍고 자유로웠다. 그녀는 이제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진숭그룹의 유능한 팀장으로서, 그리고 강태준의 사랑하는 아내로서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장을 펼치고 있었다. 사무실 창가에 선 이서연은 활기차게 돌아가는 팀원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책상 위에는 그녀가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신사업 프로젝트 기획안이 놓여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열정이 넘쳤다. 과거의 아픔은 그녀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었고, 이제 그녀는 그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진정한 행복과 성취감이 그녀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